우리나라에 공룡 발자국은 많이 발견되는데 뭐 발자국만 찍고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공룡 알 화석이 많이 나오는 편이기도 하고요. 코리아케라톱스는 화성에서 발견이 됐고요. 세계에서도 이제 손꼽히는 그런 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육중한 공룡 같은 경우는 뒷다리로 이제 수컷이 일어서서 그런 식으로 짝짓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고생물학 연구실에서 공룡 화석을 연구하고 있는 이성진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공룡들은 다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티라노사우루스는 아직 알이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다른 공룡들은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목긴 공룡이라든지 육식 공룡이라든지 새도 알을 낳고요. 악어도 알을 낳거든요. 공룡들마다 다 다른데요. 대체로 새보다는 많이 낳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둥지가 정확하게 다 발견이 된 공룡들에서는 10개 넘게 낳거든요. 제일 큰 공룡 둥지는 한 2, 3m 정도 되거든요. 지름이 굉장히 크죠. 알 자체도 굉장히 크고요. 지름이 장축으로 보면 40cm 이상 되는 오비랍토르류에 속하는 공룡인데요. 이빨이 없고 부리가 달린 새 비슷하게 생긴 공룡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살았었다는 게 알 둥지로 발견이 됐는데요. 깃털로 덮인 사람보다 훨씬 큰 공룡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공룡 알 둥지 자체는 하나가 발견이 됐고요. 알 조각들은 많이 발견이 된 상태이고요. 이 공룡의 알들은 특이한 게 알 표면에 울퉁불퉁한 표면 장식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오비랍토르류 종류의 공룡이다 라고 판단을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알 속에 배아가 함께 있는 채로 발견이 되기도 했거든요. 알이 주인이 누구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페도라고 하는 커다란 섬에서 둥지가 나왔는데, 섬에 백악기 퇴적층이 잘 발달해 있거든요. 제일 큰 축에 속하는 건 맞습니다. 커다란 둥지가 온전하게 발견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학술적인 가치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공룡 알 화석이 많이 나오는 편이기도 하고요. 남해안이랑 서해안을 따라서 공룡 알 화석지가 넓게 퍼져 있는데, 특히 경기도 화성시에 시와오 간척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원래는 바다였었는데 간척 사업을 하면서 거기를 땅을 메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땅을 메우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공룡 알 화석들이 많이 보였던 거예요. 제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공룡 알 개수만 해도 200개가 넘게 발견이 되고, 공룡 알 종류도 5개가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공룡이, 그것도 많은 수가 와서 알을 낳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규모만 따지고 보면 세계에서도 이제 손꼽히는 그런 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룡 알이 저희가 많이 발견이 되지만 뼈화석은 사실 그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해요. 정확히 어떤 종의 공룡이 이 알을 낳았는지도 사실 알 수가 없고, 알을 낳은 공룡들이 알을 낳고 또 다른 데로 이동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증거도 아직 없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 백악기 시대에는 한반도가 이렇게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은 바다지만 지였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공룡들이 따로 한반도에 알을 낳으러 왔다라기보다는 그 지역에 계속해서 공룡들이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뭐 한반도로 왔다 간 건 아니어도 공룡 중에서 일부는 그렇게 먼 거리를 번식을 위해서 이동을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화성에서 나온 알 중에는 아쉽게도 그 알 속에 어떤 공룡이 있는지 확인된 알이 없습니다. 알의 겉에 생김새, 그리고 알을 연구할 때는 주로 알 조각을 박편이라고 해서 얇게 썰어서 만든 그런 시료를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알의 미세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알은 겉보기에는 비슷하게 생겼어도 미세 구조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그 미세 구조 차이에 따라서 이제 종류를 나누기도 하고, 실제로 그러면 종류가 다른 알이면 이제 다른 종류의 공룡이 알을 낳았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일단 저희는 공룡 알도 종류도 많고 개수도 많고 한데, 다만 아쉬운 건 공룡 알을 연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나라의 공룡 알 화석도 저희가 데이터를 참고해서 같이 연구를 해야 좀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것만 연구하기보다는 여러 나라의 것들과 종합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몽골 화석을 연구하고 있는데, 몽골 쪽의 학자분들과도 서로 소통을 하고 교류를 하면서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나라 여러 나라에서도 화석을 발굴하러 몽골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뭐 북미의 여러 나라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그 현지의 학자분들과 협업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저희 연구실로 많은 문의가 오는데요. 주로 오는 게 제가 공룡알을 발견한 것 같다라고 하는 연락이에요. 근데 대체로 보면 공룡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착각하시는 게 결핵체라고 하는 퇴적 구조인데요. 결핵체는 단단하게 작물들이 굳어서 만들어진 구 형태의 암석인데 이게 굉장히 크기도 큰 경우가 있고 또 굉장히 동그랗다 보니까 공룡알로 착각을 많이 하세요. 공룡알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실제로 아는 방법은 있습니다. 제일 확실한 건 사실 조각을 각편을 만들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내부 구조를 볼 수 있으니까 그게 100% 확실한 방법이긴 한데요. 현장에서 직접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현장에서 구분을 하려면 일단 껍데기가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아요. 공룡알은 이제 껍데기가 두께가 일정합니다. 근데 그냥 일반 암석이나 이런 거는 껍데기가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껍데기가 있어 보여도 두께가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공룡알처럼 생긴 게 하나만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뭐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 여러 개 있는 거의 형태와 크기를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룡알은 같은 알이면은 일단 크기랑 형태가 거의 동일을 한데 만약에 어떤 분이 발견을 하신 게 크기가 좀 제각각이다 그러면 일단 공룡알이 아닐 가능성이 큰 거죠. 공룡의 생태에서 제일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정확히 어떤 걸 먹고 살았는지에 대한 건데요. 알을 먹은 공룡이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사실 그런 증거가 화석으로 남기가 어렵기도 한데 간혹 가다가 알이랑 성체로 보이는 공룡의 뼈가 같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오비랍토르라고 하는 공룡이 그렇게 해서 발견이 됐었어요. 처음에 몽골에서 알이랑 같이 뼈가 발견이 됐는데 그때 그 화석을 발견하신 분은 이 공룡이 초식동물의 알을 먹으려 여기 왔다가 화석이 되는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름을 오비랍토르라고 지은 거거든요. 오비랍토르라고 하는 게 알도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흘러서 공룡 알 위에 어른 공룡 한 마리가 알을 품는 자세로 화석이 된 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공룡이 오비랍토르에 가까운 친척에 해당하는 공룡이었고 알도 예전에 초식 공룡의 알이라고 여겨졌던 알과 같은 형태의 알이었던 거죠. 알도둑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 공룡은 알을 이제 먹으려고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는 알을 품으려고 거기에 있었던 거일 확률이 높은 거였죠. 근데 이름이 아쉽게도 그렇게 억울하게 오비랍토르라고 붙어서 한동안은 알을 훔쳐먹는 공룡으로 널리 알려졌었습니다. 이미 한 번 붙은 학명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서 오비랍토르라고 하는 공룡은 계속해서 그 이름을 안고 살아야 되는 운명인 거죠. 일단 공룡은 모두 알을 낳고요. 총배설강이라는 구조가 있었다라는 거는 화석으로도 한 점이 나와서 알려지긴 했습니다. 이 총배설강을 이용해서 어떻게 짝짓기를 했는지는 아직 확실히 밝혀진 건 없어요. 근데 저희가 현재 살아있는 동물을 참고를 해볼 수는 있겠죠. 새가 지금 살아있는 공룡이기 때문에 새를 참고를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새는 총배설강을 암컷과 수컷이 서로 맞닿게 해서 수컷의 이제 정자가 암컷으로 넘어가는 그런 식의 짝짓기를 합니다. 포유류나 뭐 동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수컷한테 돌출된 생식기가 있고 이런지가 않아요. 그런데 새 중에서도 뭐 타조라든지 아니면 뭐 오리라든지 이런 새들은 또 그런 수컷이 돌출된 생식기를 갖고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짝짓기를 하는데요. 타조나 이런 새들이 멸종된 공룡이랑 가장 가깝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공룡들도 그런 생식기를 갖고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은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런 것들이 화석으로 거의 남질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식으로 짝짓기를 했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의 새를 보면 암컷 위에 수컷이 완전히 올라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짝짓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무게가 많이 나가는 공룡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죠. 참고해 볼 수 있는 건 타조가 다리가 기다란 그런 새라든지 아니면 뭐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코끼리라든지 이런 거를 참고해 볼 수가 있는데요. 타조 같은 경우는 암컷이 주저앉습니다. 다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서 있는 자세로는 너무 힘이 들어서 암컷이 주저앉으면 이제 수컷이 그 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몸무게가 좀 적게 나가는 다리가 긴 공룡들 같은 경우는 타조처럼 그런 짝짓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좀 육중한 공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끼리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 코끼리는 이제 완전히 수컷이 암컷 위에 올라가진 않고요. 뒷다리로 이제 수컷이 일어서서 다리는 암컷에게 기대는 식으로 짝짓기를 하거든요. 그런 커다란 공룡들은 그런 식으로 짝짓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하나는 아예 그냥 서로 그런 접촉 없이 옆에 선 채로 짝짓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크기로 짝짓기를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공룡이 있는 만큼 그런 짝짓기 방식도 아마 다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리케라톱스의 프릴이라든지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요. 파키케팔로사우루스류라는 공룡이 있습니다. 머리가 돔처럼 생기고 뼈가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흔히 이걸로 박치기를 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그런 공룡이 있는데요. 이 공룡을 보시게 되면 이제 머리에 돔같이 이렇게 뼈가 크게 발달하기도 하지만 그 주위로 약간 오돌투돌한 이제 튀어나온 장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그냥 별다른 기능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과시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고요. 스테고사우루스의 등에 난 이제 골판 같은 것도 과시용으로 썼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공룡에 굉장히 특이한 구조가 있으면 그거는 생존과 이제 직결된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닌 것 같으면 과시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룡은 대부분 많은 개체가 발견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어떤 구조가 과시용으로 확실히 썼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발달을 덜 하다가 성숙해지면 발달을 하는 그런 구조를 찾으려면 어린 개체의 화석도 저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어린 공룡들은 뼈도 연약하고 크기도 작기 때문에 화석으로 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린 공룡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는 종들이 훨씬 많아요. 이런 과시용 이런 구조에 대한 연구를 할 때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공룡 발자국은 많이 발견되는데 뼈가 거의 발견이 안 된다 해서 뭐 발자국만 찍고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 공룡 발자국이 많이 발견되는 이유는 발자국이 남기 좋은 환경이어서 그런 거예요. 공룡 발자국이 화석이 되기 좋은 환경이랑 공룡 뼈가 화석이 되기 좋은 환경은 또 서로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룡 발자국이 많이 발견되는 지역이 주로 경상남도 쪽인데요. 백악기 당시에는 이쪽이 굉장히 거대한 호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잔잔한 호수 환경에서는 뼈는 사실 보존되기가 쉽지가 않고 발자국 같은 게 진흙 바닥에 찍히면 그게 굳어가지고 화석이 되기 좋거든요. 그런 환경이 백악기 때 마련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쪽 지방에 그런 대규모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가 이렇게 많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아쉽게도 그런 환경은 뼈가 남기에는 사실 적합하지가 않아서 뼈 화석은 상대적으로 많이 적죠. 퇴적층의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퇴적층에서 나오는 화석이라든지 퇴적층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물결 흔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보면 당시에 어떤 환경이었는지를 저희가 재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연구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거대한 호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공룡 발자국은 사실 공룡 뼈로 알기 어려운 정보를 많이 주는데요. 대표적인 게 공룡의 걸음걸이라든지 얼마나 빠르게 이 공룡이 걸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룡 복원에도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은 예전에는 공룡들이 꼬리를 이제 땅에 끌고 다니는 식으로 복원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골격학적으로도 꼬리를 들고 다니는 게 맞지만 공룡 발자국 화석을 보더라도 발자국은 찍히는데 꼬리가 땅에 이제 끌리는 흔적은 발견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꼬리를 확실히 땅에서 들고 다녔다라는 거를 발자국 화석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서 그런 복원도가 만들어지게 된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했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두 종의 이름이 명명이 된 공룡이 있고요. 코리아케라톱스라고 하는 뿔공룡 하나 하고요. 코리아노사우루스라고 하는 초식공룡이 하나가 있는데요. 코리아케라톱스는 화성에서 발견이 됐고요. 경기도 화성. 코리아노사우루스는 전라남도 보성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둘 다 크기는 작고요. 사람보다 훨씬 작은 크기였고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확실히 붙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뼈 화석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고요. 공룡은 아니지만 익룡 뼈 화석도 간간히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다양한 이런 공룡과 또 익룡, 다른 여러 고생물들이 살았다는 걸 이제 뼈 화석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